시간 속의 적응 면역 반응, 면역학 후비. 시간 속의 면역 반응은 만약 월드컵 축구 경기를 알기 위해서 인터넷에 올라온 선수들 사진 몇 장을 보면서 상상한다고 가정해보자. 물론 우리가 아주 꼼꼼히 들여다보면 선수들의 유니폼 색의 차이라든지 선수들의 시선, 축구공, 발 동작, 선수들의 포지션 통해서 역동적인 축구 경기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짐작할 수는 있을 것이다. 상상이긴 하지만 만일 경기장에 뛰고 있는 선수 한두 명을 따로 떼어서 공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하면서 자세히 관찰한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기는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선수만 따로 떼어 관찰한다는 것으로 경기를 분석한다면 선수 개입은 포지션이 무엇인지, 경기 도전 교체 선수가 적절한 것인지, 중단되었던 이유 등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골 세레머니의 사진을 보는 것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기는 더욱 어렵다. 반대로 우리가 실시간으로 하나의 축구 경기가 아니라 한 시즌의 모든 경기를 볼 수 있다면 축구에 대한 규칙과 선수들의 움직임을 실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면역 반응에 참여하는 세포의 규칙을 이해하는 것은 축구 경기를 이해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다. 면역세포는 우리 몸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면역세포는 우리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매 순간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면역 반응에 참여하는 세포는 매우 다양하며 세포 각각의 표현형과 기능은 면역 반응의 진행됨에 따라서 변한다. 이러한 우아한 발레 공연과 같은 면역 반응을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까지의 세포 분자학이나 유전학, 생화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실험 기법을 통해서 이러한 면역세포들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움직임에 대한 규칙이 밝혀져 왔다. 자,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역동적인 그런 방법을 건강한 조직에서의 면역세포 항상성 유지, 그래서 림프구의 재순환 경로, 림프구의 가슴샘에서 이제 혈액을 통해서 40%, 50%, 10% 이렇게 들어가서 2차 림프 비장을 통해서 면역기관 비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혈액을 통해서 림프액으로 들어가서 혈액을 전부 이렇게 림프구와 골수계 세포는 골수에 있는 줄기세포에서 유래한다. 면역에 안정된 상태의 림프절에서의 림프구의 이동하는 DC, 이렇게 림프구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미감적 비림프구와 T림프구는 혈액순환 혈액을 떠나서 통과하는 림프절로 이동하는 데 이것을 혈관 밖 유출이라고 한다. 혈관 밖 유출은 세포 표면 분자의 순차적인 활성화의 결과로 일어난다. 세포 이동에 관여하는 분자는 면역세포가 조직 사이 혹은 조직 내를 이동하는 데 관여하는 분자는 셀렉틴과 인테그린, 케모카인 수용체에 속한다. 이렇게 이런 복잡한 기능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공부를 하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핵심 개념은 혈관 밖 유출은 세포 구르기 활성화, 정지, 부착, 혈관 내 비세포 사이의 통과의 4가지 단계를 거쳐서 일어난다. 이 과정은 백혈구, 혈관 내피 세포, 수용체, 리간드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비장, 림프절, 참 복잡한 기능들이군요. 이렇게 복잡한 항원에 대한 면역 반응, 선천성 면역, 항원, 선천성 면역세포는 패턴 인지 수용체를 통해서 항원과 결합하여 활성화된다. 항원은 2가지 서로 다른 형태의 림프관을 통해서 2차 면역기관으로 이동한다. 림프구로서 이렇게 림프관 전달. 말라리아 모기는 말라리아 원충 운반의 피를 빤 후에 숙주의 조직 혈액 림프로 원충을 전달한다. 저렇게 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라리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에 말라리아 림프절과 비장으로 항원이 유입되는 과정은 항원이
유입돼서 가공되지 않은 그들의 항원은 B세포 구역으로 도착한다. 핵심은 작은 수용은 항원은 수용성 림프절 소포로 직접 재빠르게 유입된다. 가공되지 않은 보체에 의해서 읍소닌화된 항원은 시누스 안의 큰 포식세포에 잡히거나 항원 비특이적인 B세포 등에 의해서 FDC로 전달된다. 혈액으로 들어온 항원은 비장 가장자리 구역의 고유한 APC가 포획한다. 혈액에 존재하는 항원은 비장으로 직접 유입된다. 가공되지 않은 항원은 비장의 가장자리 구역에 존재하는 큰 포식세포들에 의해서 림프절 소포로 전달된다. 가공된 항원은 APC에 의해서 가장자리 구역을 지나 백색 속절의 T 림프 구역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항원과 림프의 첫 만남 미감작 CD4 플러스 T 림프군은 항원과 결합한 후 움직임을 멈춘다. 이렇게 해서 과정이 되고 2차 림프 기관의 T세포 구역에서 미감작 CD4, CD8 T 림프구가 항원을 만나면 움직임이 느려지고 붙잡힌 상태가 된다. 결국 T 림프구는 APC와 긴밀한 접촉 상태를 유지한다.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죠. B 림프구는 림프절의 소포와 겉껍질 사이의 경계 부위에서 림프구의 도움을 받는다. 소포에서 항원과 결합한 미감작 B 림프구는 CCR7의 발현이 증가하여 소포 중심에서 T세포 구역, 소포 경계 부위로 이동하여 T 림프구의 도움을 기다린다. 활성화된 B 림프는 수명이 짧은 형질세포로 분화되거나 혹은 소포로 들어가 종자 중심을 형성하여 체세포 돌연 변이와 클래스 변환이 일어난다. 역동적인 이미지 분석으로 종자 중심에서 B 림프구와 T 림프구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는다. 핵심은 종자 중심의 B 림프구는 움직임이 빠르고 DC와 같은 모양을 갖는다. B 림프구의 증식과 소형체의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암대에서 명대로 일부 소수의 B 림프구가 이동하여 항원과 결합하고 T 림프구의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T 림프구가 서로 도움을 한다 말이죠. 이렇게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림프절 1차 면역 반응에 대한 요약은 림프절에서 일어나는 1차 면역 반응에서 T 림프구, B 림프구, DC의 이동에서의 시간 및 구성에 대한 개요를 요약. 미감작 림프구에서 작동 림프구, 조력 T 림프구, 세포 독성 T 림프구, 형질 세포로 분화하는데 면역 반응이 개시된 4에서 7일 동안 세포가 분절하며 진행한다. 1차 면역 반응의 초반에 정초기억 T 림프구로의 분화가 시작이 된다. 참 복잡한 이런 기능을 통해서 기억 림프구가 될 것인지 작동 림프구가 될 것인지 결정하는 것에 대해 기존은 여전히 연구 중이다. 핵심 개념은 림프구의 활성화의 증폭 이후에 95% 정도의 세포가 3일하는 면역 반응 종결이 일어난다. 이러한 면역 종결은 세포 삼열 및 정식 억제 기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항원과 사이토카인에 의한 신호 자극이 사라지면 내인성 세포 3일이 일어난다. 작동 세포는 날 림프관을 통해서 림프절을 빠져나가 다른 조직으로 이동하여 감염과 싸우게 된다. 작동 세포와 기억 세포의 작용. 대부분의 작동 림프와 기억 림프는 2차 림프 기관을 떠나서 말초를 순환하게 된다. 활성화된 림프구는 림프절을 떠나서 다양한 조직을 순환한다. 하는 거죠. 1차 면역 반응의 결과 생성된 작동 기억 T 림프는 다양한 조직의 미세 환경으로 보내준다. 세 가지 종류의 기억 세포가 우리 몸의 서로 다른 구역에 나뉘어 분포한다. 이렇게 이동해서 각 지역마다 뇌, 가슴속, 림프절, 폐, 간, 장관, 생식계, 기관 등등의 기억 T 림프구의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억 T 림프구. 면역 반응의 역동적인 이미지 분석 기술을 사용해서 실제로 병원체가 침입하여서 생체 내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다. 이렇게 톡소 플라스마에 대한 면역 반응을 추적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톡소플라즈마의 유전자를 변형하여 이렇게 발현하도록 해봤다라는 거죠. 톡소플라즈마에 의한 면역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해서 림프구가 감염된 큰 보식세포가 감염된 T 림프구 수지성 세포가 이렇게 체포를 한다 이 말이죠. 역동적 이미지 분석 기법을 통하여 뇌 조직을 감염하는 원충에 대한 면역 반응을 추적했다. 결과로 일시적으로 염증에 의해 림프절의 미세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이런 그물망 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 그물망 구조로 딱 사로잡는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조절 T림프는 다양한 방법으로 면역 반응을 억제한다. 결론은 우리는 이번 장에서 생체 내에서 면역세포의 궤적을 추적하여 분석한 결과를 면역에 관여하는 세포와 분자 생물학적인 기준을 알아보았다. 여기에 소개한 이미지와 동영상을 통해서 자신이 연구하는 분야에 대한 생체 내 결과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면역세포들의 특징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알게 되어졌다. 공부가 되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된 처방작용을 할 수 있는 또 치료를 하느냐. 알레르기, 감인 반응 및 만성염증에 대해서 감염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면역 반응은 병원체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에 의해 또 조직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면역 반응은 병원체가 제거되면 반응을 중단하거나 자기 호르몬에 대한 반응을 방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자신에 대한 손상을 최소화한다. 앞장에서 배운 것처럼 면역 반응은 병원체가 제거되면 반응을 멈추고 자가 항원에 대한 반응을 방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손상을 최소화한다. 감인 반응. 이렇게 감인 반응을 알레르기가 쭉 들어왔을 때 이렇게 활성화된 큰 포식세포가 다 이 사이토카인 손상 림프고 이렇게 체포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핵심은 IgE 1960년대에 발견되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냈다. 제1 감인 반응. 알레르기 감염 반응과 보균 인자에서 IgE 발견과 하기 1966년도군요. 알레르기 항원은 일반적으로 다중 에피토프가 있는 높은 수용성 단백질 또는 당단백질이다. 당단백질 이런 것들이 즉 알레르기 비만세포 활성 핵심은 IgE 항체는 가변 영역을 통해서 항원에 그리고 불변 영역을 통해서 두 가지 FC 처형체 중에 하나에 결합한다. 비만세포 호염고 그리고 그보다는 작은 빈도지만 호산고와 고친화성인 이런 발현하여 알레르기 증상의 주요 중재자이다. IgE 수용체 신호 전달은 엄격히 조절된다. 과립근은 제1형 감인 반응 관련 있는 분자들을 생성한다. 히스타민, 아미노산인 히스티딘의 다알칼복실 작용으로 만들어지는 히스타민은 비만세포 과립 무게의 10%를 차지하는 주요 성분이다. 10%. 류코트리엔과 프로스타글란딘 2차 매개체인 류코트리엔과 프로스타글란딘은 비만세포가 탈가립을 하고 효소에 의해서 세포막 인지질이 분해되어야만 만들어진다. 감인 반응. 그래서 히스타민이 그래서 류코트리엔은 전식에서 나타나는 기관지 연축 연장과 점액질의 생성에 기여한다. 사이토카인과 케모카인 제1형 반응에서 복잡함을 더하는 것은 비만세포와 호용구에서 유래된 다양한 사이토카인인데 이 중에 일부는 제1형 감인 반응의 임상 양상에 기여한다. 사람 비만세포는 등등등등등 이렇게 동시에 케모카인은 다른 세포 반응을 부위로 집합시킨다. 핵심 개념은 활성화된 비만세포 호용고 호산고의 탈가림은 예비 형성된 1차 매개체인 히스타민 프로테아제 호산고 화학 주성인자 호중구 화학 주성인자 및 헤파린을 방출한다. 제1형 감인 반응은 초기와 후기에 의해 특징이 지어진다. 전신 아나필락시스. 전신 아나필락시스는 쇼크와 비슷하고 때로는 치명적이다. 아나필락시스. 그래서 전시기 초기에서
후기 반응, 그래서 극소 가민 반응, 극소화 가민 반응의 효과는 조직 또는 기관의 특징, 표지 부위로 제한되며 음식 알레르기, 두드러기, 증상, 촉발 인자는 여러 음식, 우유, 계란, 다양한 음식, 견과류, 조개, 우유, 또 이렇게 계란, 우유, 콩, 곡물, 계란 이런 알레르기가 있다라는 거죠. 알레르기 반응. 제1형 가민 반응에 대한 감수성은 환경적 유전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환경, 대기 오염, 보호, 고식이섬유요법, 이렇게 공기 오염, 농장 가축과 세균, 위생가설, 식단, 천식 알레르기 유전학, 천식에 대한 감수성의 조절은 환경요인 유전학 등등등등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아토피 반응을 조절하는 실질적인 유전자 확인이 큰 관심이 대상이 되었는데 이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몇 가지 접근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소인적인 유전자 위치가 확인되었다. 유전자 위치가 확인되어졌다. 심화학습, 사이토카인, 알레르기 반응의 유도, 알레르기 감수성에 미치는 유전적인 및 환경적 영향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아지고 인간과 생쥐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알레르기 반응 유발 모델이 생겨났다. 핵심 개념은 알레르기에 대한 감수성, 환경, 선진국에서는 알레르기 병을 증에서 위생가설, 천식 이런 등등을 알레르기 반응,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진단 테스트 치료가 가능하다. 알레르기 반응의 증상을 감소시키는 약물들은 이런 등등등 약물이 있다라는 거죠. 감작, 피부 검사는 알레르기 진단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렇군요. 알레르기 반응에 발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고려할 때 왜 이렇게 면역요법 유도 탈감작 기본 메커니즘은 가민 반응, 알레르기, 핵심 개념, 수혈 반응은 적출구 표면에서 발현되는 AB 이렇게 발현하므로 이 탄수화물에는 항체가 생성되지 않는다. 다른 혈액형 항원의 차이를 통한 수혈은 IgG 항체 형성을 자극하여 지연되고 덜 심각한 반응을 일으킨다. 신생아 용혈증은 제2형 반응으로 시작한다. 제2형 반응으로 시작을 한다. 핵심 개념, 항체가 존재한다면 항원의 단일 보루는 문제없이 제거될 수 있는 면역 복합체를 생성할 수 있지만 면역 복합체, 자기 항원, 아르투스 반응은 면역 복합체 감염 반응의 예이며 벌레 물림 이렇게 때때로 심각한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아르투스 이 사진은 72세 여성의 허벅지에서 나타난 증상을 보여준다. 이 반응은 발열과 뚜렷한 불편함을 동반했다. 이런 것들 등등이 있다라는 거죠. 세포내 박테리아, 세포내 곰팡이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핵심적인 것은 활성화, 가민 반응, 투버클린 피부 검사를 통해서 결핵균에 대한 사변 감작은 소량의 결핵균 단백질이 피부에 주입되는 피부 테스트에 의해서 감식할 수가 있다. 피부 이렇게 우르시올, 근데 피부 덩굴 옷에서 독소인 우르시올로 인해서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킨다. 이렇게 만성염증은 면역 반응이 적절하게 또는 부적절하게 활성화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면역 반응이 보다 광범위하게 퍼지면은 열과 근육통과 같은 증상으로 인해서 타고난 면역세포에 의해 방출되는 염증 매개체의 활동으로 인해 아프게 느껴진다. 대부분의 경우에 모욕, 항원, 알레르기, 독소가 제거되면 불행히 가라앉는다. 반응이 독성의 아이비, 우르시올 이런 거 있으면 피부에 감염은 만성염증을 일으킨다. 일부 만성염증을, 그래서 사멸이 되는 것은 이외의 전신질환에서는 면역질환 등등 만성감염을 병원균이
인체에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면역적으로 성공적으로 회피하기 때문에 제거되지 않은 병원균에 의해 발생할 수가 있다. 만성염증의 비감염 원인이 있다. 흥미롭게도 병원균만이 만성염증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만성염증은 종양 및 자가면역을 비롯한 조직 손상을 초래하는 다양한 비감염성 상태에 인해 발생할 수 있다. 만성염증이 비만은 이제 만성염증의 가장 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비만은 부분적으로 만성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내장 지방세포를 작용하기 때문이다. 큰 포식세포를 비롯한 다른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 세포도 지방조직에서 발견된다. 만성염증은 전신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제2형 당뇨병 비만 및 염증은 1960년대 후반까지 제2형 당뇨병에서 그 염증에서 만성염증, 결론적으로 면역 반응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감염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그들의 역할은 면역 결핍, 질병의 치명적인 결과를 입증한 것처럼 치료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것처럼 생명에 필수적이다. 효과적인 보호를 적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타고난 적응 면역 메커니즘이 개발되어 우리 몸에 들어온 병원균의 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면역 반응은 본질적으로 파괴적이며 그러한 반응이 과도하거나 지속적이나 잘못된 목표물에 반응할 경우에 신체에 손상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조건 중에서 몇 가지 과민 반응과 만성염증의 4가지 부류가 이 장의 초점이다. 이렇게 과민 반응일 때 어떻게 처방하느냐? 되게 이제 믿음으로 처방할 수 있지만